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이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만들어져 한 해에 2번씩 대상자를 선발해오고 있는 육군 가족상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육군 가족상은 국가에 헌신하는 육군 구성원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부대별 추천과 심의, 가족 수기 공모를 통해 1년에 2번씩 50쌍의 부부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수상한 가족에게는 4박 5일 휴가증과 감사패, 상금, 최신 가전제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국내 최대 권위 광고제인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3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DMZ 내 유해 발굴 기획 홍보로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1위인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적은 예산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두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콘텐츠를 국내의 주요 광고제에 출품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군의 즐거운 병영식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군 1사단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매주 토요일 브런치데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브런치데이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급식 혁신 사업의 일환입니다. 부대는 MZ세대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리병의 조리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돼 업무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또 인기 메뉴 편성과 자율배식 코너 운영으로 연간 13,000리터 발생하던 잔반도 8,000리터로 줄었다고 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급식 혁신을 통해 더 좋은 병영식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북한 노족봉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우리 군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7일 육군 56 보병사단 사령부에서 6.25 전쟁 북한산 노족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거행됐는데요. 우리 군은 당시 노족봉 전투의 승리로 1.4후퇴 이후 전세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노족봉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6.25 참전용사 고 이동식 대령 전쟁 회고록이 책으로 발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사단은 승전 기념비를 북한산 노족봉이 가장 잘 보이는 만경연못 일원에 건립해 참전 선배 전우들의 승전에 대한 뜻을 기리고 후배 현역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열렸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석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먼저 취재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게 대면 회의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화상 회의로 회의 준비 도중에 이게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가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화상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결정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화상회의 형식으로도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되긴 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총 74개국과 EU, 나토 등의 대표자가 발언자로 참여했고 60여 개국이 PKO 기여 공약을 내놨습니다. 회의에서는 총 155개국의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세계 평화유지 장관 회의,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라는 게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에서 열린 게 벌써 네 번째 회의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는 세계 각국 국방 외교장관이 참가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PKO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입니다. 분쟁과 갈등 지역을 포함해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 유지 활동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2016년 9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요. 2017년 11월에는 캐나다 밴쿠버, 2019년 3월 미국 뉴욕에서 각각 2, 3차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4회째입니다. 네, 이 4회를 거치는 동안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많은 협의 사항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회의로 되면서 좀 일부 취소된 행사들도 있긴 해요. 네, 대면 회의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일부 달라진 점들도 있긴 한데요. 비대면 회의가 결정되고 나서 부대 행사로 기획된 각국 대표단의 한반도 평화 투어 프로그램, 여성 평화 유지 활동 세미나, 환영식, 오찬과 만찬, 리셉션 등이 일부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찾은 분들도 눈에 띄곤 하더라고요. 제 현장에 또 가보니까. 맞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인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 전시회는 예정대로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지난 3일부터 개관해 관람객을 맡고 있는데요. 개관식에는 장관회의 11개 공동의장국 주한 대사와 국방 외교부 관계자, 평화유지활동, 파병장병, 청년, 피스키퍼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와 장비들이 전시됩니다. 네, 행사에 앞서서 좀 전시회도 좀 펼쳐졌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나요? 네, 총 4개 분야의 세션을 통해 논의가 됐습니다. 각국 국방 외교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단은 기술, 의료 역량 강화를 주 테마로 유엔 사무총장 주도의 평화유지구상 A4P 발전 방안의 견해와 공약을 주고받았는데요.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과 훈련, 역량 강화, 임무 수행 능력, 민간인 보호와 안전 등입니다. 장관회의 이후에는 의장 요양문과 함께 평화유지 활동의 기술과 의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서울 이니셔티브가 발표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12시가 넘어서 좀 회의가 끝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됐었죠? 네, 참여국들은 특수부대 기여를 비롯해 의료 역량 강화 그리고 훈련 확대 등 다양한 기여 방안과 민간인 보호 임무의 중요성, PKO 요원의 안전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6대 공약인데요. 기조 발제에 나선 서 국방부 장관은 유엔 현지 임무단의 스마트 캠프 전환 시도, 평화유지 임무단의 의료방역 역량 강화, 아프리카 임무단의 헬기 16대 공여, 공병부대 운용 경험 공유, 여성 평화유지 요원 역량 강화 기여, 경찰과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가 파견 등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6개의 공약을 또 우리 서 국방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도 좀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부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임무에 필요한 16대 헬기를 긴급 공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케냐 등 병력 공여 국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엔 헬기 부대 창설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재정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평화유지 신탁 기금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평화유지 신탁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신규 배정하고 유엔 평화 구축 기금 분담금도 16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폭을 점점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참여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참여국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 역량 구축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서울 이니셔티브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여국들은 수송기, 무인항공기 등 항공자산 기여, 급조 폭발물 대응을 위한 훈련 제공, 병력 및 경찰 인력 기여, 코로나19 백신 제공 및 의료 역량 강화, 여성 참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도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유엔과 회원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헬기 공여와 여성, 경찰 평화유지 요원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등 모범적인 기여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각국의 연대와 협력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오프라인으로 개방된 곳도 있었죠. 이게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특별 전시회 이게 좀 상당히 관심을 모았어요.
네, 그동안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시회였는데요. 12일까지 포털 사이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 전시회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관, 유엔 스마트 캠프관, 한반도 평화관, PKO 전시관 등 총 4개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개 전시관 중에서 어떤 것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던가요? 일단 전시회 입구에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새평이 일명 세계평화 지킴이가 시선을 끕니다. 하늘색 베렛물을 쓴 대형 비둘기 모형인데요. 이 새평이를 따라 들어가면 유엔 평화유지 요원에 대한 소개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특히 저는 전현직 유엔 평화유지 요원들의 실제 사진을 배열한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공약이기도 했죠.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 캠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의 발제에서도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강조한 미래형 스마트 캠프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건데요. 스마트 캠프는 유엔 평화 유지 임무단 내의 시설과 장비, 자원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기지를 뜻합니다. 전시장엔 관람객들이 서울에서 2025년에 유엔 스마트 캠프로 여행을 떠난다는 콘셉트로 항공권 발권과 항공기 탑승 코너도 조성돼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형 기지를 건설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네, 한국이 제안하는 스마트 캠프는 정보를 한데 통합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휘통제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상황 전파 시스템과 낙후된 통신 기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공평한 의료 접근성을 위한 원격 의료 시스템, 물 재활용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스마트 캠프 모델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남수단 한빛부대에 시범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증강현실과 프로젝션 등을 통해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국제평화 유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을 잘 설명해준 한반도 평화관이라는 것도 꾸몄는데 여기에서는 또 뭉클한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부터 2019년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의 순간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품들도 일부 전시돼 있는데요. 주최 측은 이런 전시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내용 전해준 배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표적인 해외 파병 부대죠. 동명부대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다니엘 기자 그리고 특별한 손님입니다. 루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 기자,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을 데리고 모시고 오셨는데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 거죠?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동명부대 활동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레바논 현지 민심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동명 서포터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죠. 동명 서포터즈 얘기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조 기자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 동명 서포터즈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동명부대 활동을 지지해주는 레바논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동명부대 팬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월 1회 동명부대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부대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현지인 안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부대 활동상도 홍보하면서 레바논 현지와 동명부대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명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루아 양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에서 온 동명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루아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레바논에서 온 동명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셨죠? 저는 동명부대와의 인연을 맺은 후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올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동명 서포터즈 활동은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죠? 제가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2012년에 TV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가령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동명부대에 관한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SNS를 통해서 동명부대 단장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냈어요. 네. 그러자 대령님이 동명 서포트즈라는 그룹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셨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첫 회 멤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지금 자부심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동명부대와 인연을 좀 계속 이어온 건가요? 네.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동명부대에 대한 저희 인연을 제가 15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비록 기지로부터 2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는 동명부대와 만날 수 있는 매주 토요일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동명부대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에 가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 동명부대가 저를 한국에 일주일 동안 보내줘서 제 꿈을 이뤄졌습니다. 2016년에 일주일 동안 이제 한국에 왔었던 게 또 큰 계기가 됐고, 네. 그래서 레바논에서 대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또 유학생으로 오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2시간, 그러니까 하루면 4시간을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루아 씨의 열정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또 이 동명 서포터즈 이렇게 좀 만들어질 정도면 레바논 현지에서 동명부대의 인기도 상당히 높겠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기가 많습니다. 동명부대는 2007년 레바논에 처음 파병된 이후 5개 이상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했고 태권도와 한글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지 주민 사이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그리고 현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군 작전으로 힘써 도로 보장, 공공시설 보수, 태양열 가루 등 설치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산업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현재 파병부대 중에서 최고의 UN 병화 요직원이라는 전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현지 취재를 갔을 때 태권도를 같이 하는 그런 서포터즈를 만나보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되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과 친하고 서로 장난도 이렇게 치고 맞아요. 좀 이런 모습들 좀 보게 됐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현지인들이 또 동명부대를 자랑 또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저도 뿌듯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좀 이게 동명 서포터즈를 KLM이라고 부른다는 소문도 좀 들었는데 이건 무슨 뜻인 거죠? KLM이 뭐죠? 그 KLM인 동명 서포트즈는 형제에서는 KLM으로 불립니다. 네. 불어서 얘기를 하면 코리아 레바논 마샬라인데요. 아랍어로 마샬라는 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최고이라는 의미를 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KLM은 한국 레바논 최고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레바논의 토독한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과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끈끈해진다, 네. 이제 돈독해진다. 네, 그런 의미군요. 최고. 네. 근데 요즘 같은 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동명 서포터즈가 이렇게 좀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태권도를 하려면 같이 만나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활동이 좀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은 멈추고 언어 교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 온라인으로. 교환 활동이요? 네. 네네. 시국이잖아요. 예. 네, 온라인 언어 교환 활동은 서포트가 장병들에게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아랍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 서포터즈는 동명부대의 한국어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예전처럼 의료 진료, 마켓웍스, 한국 문화의 날 그리고 동명부대의 다른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활발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조 기자 방금 그 루아 양이 마켓웍스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 듣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동명부대의 주요 작전 중에 하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동명부대에서 다양한 작전을 하지만 그중 하나입니다. 마켓웍스는 동명부대가 책임 지역에서 펼쳐지는 작전 중 하나인데요. 팀 단위로 마을 상점을 이용하면서 유엔군의 존재를 알리고 또 주민 건의 사항과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비전투 작전입니다. 동명 서포터즈는 이 작전에 동참해서 현지 주민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작전들을 통해서 레바논 현지에서 동명부대가 더 많은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루아 씨, 그 레바논 현지에서 만난 동명부대원들 좀 아직도 연락을 하고 그러나요? 네, 당연하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네. 여건이 될 때마다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동명부대는 8개월마다 교대를 합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을 잡다면 짧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과 작별할 때면 항상 전 슬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쁘고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루아 씨 덕분에 제가 좀 더 흐뭇해지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럼 마지막으로 루아 씨 꿈이 있습니까? 네, 어떤 꿈인지 좀 밝혀주시죠. 동명부대에서의 제 활동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명부대와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었는데요. 저를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 서포터즈가 됨으로써 저 그리고 KLM은 동명부대와 레바논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과 제 전국을 살려서 레바논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꿈을 잘 진행시켜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루아 양과 이렇게 집중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조 기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오늘의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는 천생연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진 루아 양이 동명 서포터즈가 되고 이제는 한국 대학의 장학생으로 레바논과 한국을 연결하는 미래의 꿈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평화를 수호하는 동명부대의 노력이 이런 천생연분의 귀한 인연을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의 PKO 활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귀한 천생연분을 더 많이 만들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봤습니다. 네, 조 기자 그리고 루아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는 한반도 또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나라의 변함없는 기여 의지를 국내외에 다시 한번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우리의 강점이죠. 첨단 ICT를 적용해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유엔 스마트 캠프 전시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자부심으로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방매거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